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교회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침례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미국의 독립이 확정이 된 1783년 다음에 1784년에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전에는 감리교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이 메소디스트라고 불렸던 감리교인들은 영국 성공회 내에서 웨슬리가 세웠던 감리교 협회라고 하는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동아리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는 존 웨슬리가 성공회 목사로 있으면서 영국은 다 성공회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공회 교회가 텅텅텅 벼 있는 걸 보고 조지 위필드를 따라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5개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죠.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회심한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조그만 소그룹 모임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속회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마다 막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협회,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일종의 CCC나 조이나 이런 그 선교단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국 성공회인이면서 신앙적으로 비슷한 체험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웨슬레를 지도하에 모인 그런 단체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 남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와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지역에 이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성공의 신자들이죠. 그런데 1783년을 전후로 해서 영국의 성공의 신자들이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에피스코팔 처치, 개신교 성공회를 만들죠. 개신교 성공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남겨져 있었던 이 성공의 신자들 중에 웨슬리를 따르던 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1784년에 따로 모여서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운동은 그 이전부터 영국과 미국에 존재했지만 독립된 교회로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1784년도에 조직이 최초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아까처럼 성공의 소속이었던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성공의 신자들이 목회자가 다 떠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라고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존재 자체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 위기 상황에 감리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안 좋았냐면요. 그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중간에 이 감리교인들끼리 모여서 델라웨어에, 그 델라웨어는 이제 버지니아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그 주에 바렛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하나 줬습니다. 바렛 채플. 감리교인들이 만든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뭐라고 빈정거렸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전쟁이 끝나면 옥수 창고 하나만 있어도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 있는 그 강냉이 창고 하나만 가져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감리교인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크게 짓느냐라고 이제 놀린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의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고요. 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얘네들은 다 그 왕당파고 영국 친영파고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감리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 성공회가 떠나고 나서 미국 성공회가 겨우 이제 만들어지고 미국 성교회는 상당히 천천히 성장을 했는데 이 감리교회는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그 모든 성직자들이 다 떠나고 감리교인들이 이제 성공회 신자로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성공회는 미사가 중심이고 거기는 이제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공회 신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성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교회로 독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에즈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에즈베리. 제가 그 두루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두루 대학이 감리교 신학교거든요. 그 두루 대학교 정문에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 동상이 말 타고 있는 모습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또 있죠. 그게 다 이제 프란시스 에즈베리를 기념한 감리교회의 그 흔적들인데, 이 사람들이 1784년에 모여서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뭘 강조했냐면, 평신도들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역할을 주목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영국에서 이렇게 그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묶고 그 다음에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집회하고 또 묶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그룹을 지도할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 내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왜 그러면 영국은 교구 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의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었고 가려면은 꼭 그 지역의 감독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웨슬리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이런 제도적 제약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또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내 교구야 이러면서 막 다니면서 이 그 교구 시스템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말을 안 듣는 자기 고집 센 노인네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잘못 따랐다가는 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웨슬리를 열심히 따르던 그의 추종자들도 있었지만 웨슬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니까 각 지역에 세웠던 이 조직들을 관리할 때 성직자들을 다 파송해서 하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평신도들 중에서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그 클래스들을 맡기는 일들을 했고 나중에는 여성들에게조차도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도 지금 여기에 아직 성직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프란시스 에즈베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때 뭘 합니까? 원래 감리교 전통이었던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우죠. 여성들을 리더로 세우죠. 그러면서 감리교회는 부족했던 성직자들을 평신도들과 그다음에 여성 사역자들을 세움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즈베리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감리교인들 미국 그다음에 나중에 서부가 개척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서부 쪽으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해 가는데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근데 아까처럼 회중교회나 기존의 성공회는 다 너무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라 친대중적인 목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엘리트들이나 상층 계급한테는 맞지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그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지적인 설교, 목회가 이제 옷에 잘 안 맞는데 이 감리교인들은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여성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게 되니까 이게 그 새로운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하나 뭐가 중요했냐면 이제 목회자들을 나중에 1794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두 명의 일종의 감독과 같은 제도를 세우게 되고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이제 순회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이건 뭐냐면 넓은 지역에 목회자가 가서 한 교회만 맡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를 동시에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여러 교회들을 보살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그 당시에 이제 풍경을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감리교는 연회라고 말하는데 이 그 총회 같은 이 자리에서 이제 감독들이 이 사역자들을 그 임지에 임명을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말 옆에 사람들이 쫙 서 있다가 아무개는 켄터키, 아무개는 일리노이, 아무개는 뭐 오하이오 이렇게 딱 내리면 말을 타고 이제 그 선교지를 향해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의 목회자가 그 지역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목양을 했던 거죠. 예,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나름대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지역의 교회들을 돌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했는지 감리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방에서 확장을 했죠. 그래서 1820년이 되면 이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게 178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6년 정도,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